있어야 할 게 실종된 선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젠더 이슈랄지 아니면은 뭐 소수자 이슈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키고 어떤 것들을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의제가 사실은 중심에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그쵸. 그게 아니라 사실 뭐 메인 무대에서 싸우고 있는 이제 큰 선수들만 보자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해요. 계속 뭐를 짓겠다, 뭐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결국엔 또 물론 이제 개발이 중요하죠. 개발 중요한데 재보궐선거 총평을 남겨보자면은 저의 느낌은 약간 캐리비안의 해적 8편 속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네. 무슨 의미인가요? 네. 나올 필요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데 결국 나와버렸다. 선거의 시작부터 안철수 전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금태섭 전 의원하고 토론을 하시면서 그 금태섭 전 의원이 그렇게 제안을 했었죠. 이제 뭐 퀴어 문화 축제에 방문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뭐 신체 노출이나 성적 표현의 수위가 높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열린다면은 좀 안볼 권리도 좀 보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음란이라고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사실은 이게 권력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굉장히 쉬운 혐오의 대답을 선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건 것 같아요. 주요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이 이렇게 혐오 발언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은 이 정치인을 옹호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뭐 지지자들, 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을 또 밑에 막 댓글을 달아요. 아니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저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야?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네. 그래서 쭉 이제 달리면은 이분의 팬들만 댓글 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혐오 발언을 유력 정치인의 발언에 묻어가려는 분들. 그러니까 저렇게 유명한 사람, 저런 정치 지도자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 정도 견해를 가지는 건 문제가 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밑에 막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뭐 맞는 말에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거에 빽하는 사람들은 다 니들 개인이야? 라는 식으로 댓글이 또 미친 듯이 달려요. 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당황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사실은 이분에게만 좀 국한된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은 이분이 이렇게 혐오 발언의 스타트를 끊으면서 지금 제일 큰 선수들이죠. 이제 뭐 그 기호 1, 2번의 이 후보들이 과거에 했던 어떤 혐오 발언들의 역사도 다시 또 줄줄이 다시 또 검증이 됐거든요. 2020년에. 예, 바로 작년이죠. 과거 말고 작년. 네. 뭐 그때 말씀하셨나요? 그때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고민정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랬던 분이 올해 들어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니까 발언 원론적인 얘기들 하세요. 저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하고 퀴어 퍼레이드를 허락하느냐 마느냐는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 뭐 이거는 조례에 따라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고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작년에 들었던 거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으셨던 분들은 뭐 못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들었던 사람들은 동성애 반대하세요? 저는 반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때는 잘못 생각했다라는 식의 아무런 모션이 없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는 약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이야기를 안 하는가가 핵심일 수가 있어요. 오세훈 후보 역시도 그렇죠. 무엇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가를 더 봐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예전에 한번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퀴어 문화 축제에 반대하는 서울시 공무원 17인이 한번 예전에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또 나왔어요 이번에. 그 안철수 전 예비 후보의 그 말 이후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에게 서울광장 퀴어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팀 서울에서 퀴어 축제 반대 서울시 공무원 17인 문제 있다. 이거는 명백한 차별이자 혐오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순서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지나가던 서울시민 아무개입니다가 아니라 이제
천만에 가까운 서울 시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이제 주관 부처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주무 부처인 서울시청의 공무원의 이름으로 이걸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얼핏 지나가다 보면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서울시청 차원에서도 반대를 하네처럼 보이기가 그쵸. 되게 쉬워요. 근데 그거를 바깥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이것이 마치 어떤 개인이 이런 거를 드러내도 괜찮은 존중받을 만한 정치적인 의견인 것처럼 제시를 하고 그거를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청 공무원의 이름으로 내? 이거는 굉장히 부도덕한 거죠. 네, 부도덕하고 네. 그 직의 본분에 맞지도 않는. 네. 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선거 초반에 이야기가 되면서 선거 초반에는 이번 서울시청 선거의 이슈는 그러면 퀴어에 대한 태도가 쟁점인가?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다가 이게 단일화 끝나고 각 정당에서 후보 다 뽑고 그래서 선거용지 나오자마자 싹 사라졌어요. 그냥 이제 생태탕과 페라가모가 해일이 되어서 모든 걸 쓸어버렸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굉장히 처음에는 이제 혐오 코인 장사를 좀 하고 그건 굉장히 이게 굉장히 어떤 리트머스지처럼 돼서 너한테 표를 내가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는 어떤 그런 기준처럼 작용을 하다가 후보가 딱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후보도 됐는데 그러면서 약간 더 이상 그 얘기 안 하게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허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무대에서 그 이야기들을 엄청 하길래 막 혐오 대잔치 하길래 그러면은 누가 이 혐오에 맞설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정작 메인 게임에 가서는 그놈이 돼버리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되게 우리는 안 좋은 말로 이게 양념이 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 과정 동안 마상 입은 사람들은 누가 책임질 거야?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또 정치인 공무원으로 가더니 또 일파만파로 이 혐오의 물결이 번져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저희 성소수자 차별금지가 들어간 이제 그 오태양 후보시죠. 후보의 선거용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봐야 하나. 저는 사실 이제 다른 것도 그렇지만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에 대해서 좀 더 문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 인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훼손시켜 버리는 거는 너희는 말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 너네 그 발언권을 박탈해 버리겠다.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박탈해 버리겠다. 심지어 그 시민권으로서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선거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정치인인데도 그런 식의 행동을 했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공격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문제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그 뉴스 보도에 따르면은요, 그 붙잡힌 분들은 이제 여러 명이셨고, 네네. 그리고 특정 근데 저는 이것도 너무 이상했던 게 모든 보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특정 종교 교인들로 파악됐습니다라고. 근데 이제 그 종교가 뭔지는 말을 안 해주시는데. 네. 아니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구나. 네. 진짜 좀 잘했었어야지라는 말씀 해주시는데요. 저는 또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게 정말 출구조사대로 결과가 나온다라면은 이제 남은 임기가 1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에 우리가 숙제가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이고 주권자라면 사실 언제나 그랬었어야 되는 것이고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시겠지만 앞으로의 1년은 권리를 위임받은 대표자가 이걸 남용하려 들지는 않는지 이걸 불이한 방향으로 위임받은 권력을 멋대로 쓰려고 하지는 않는지를 두 눈 뜨고 감시를 하고 최대한 저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자기 자리에서 그런 노력들이 좀 앞으로 1년은 더 필요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아. 되게 할 말을 잃었는데? 아예 안고라도 있을게요. 지금 안고라도 있고 잠깐.
저희가 이제 채팅창에 앞에 있는 거 술 아니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원래 오늘 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술을 마시면서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마시겠는데 진짜 잠깐만. 지금 어이가 없네 정말. 지금 네. 좀 어이없어 하고 네. 있도록 좀 냅두겠고요. 네, 그동안 좀 말씀을 나누자면은 굉장히 이제 진짜 잠깐만. 약간 잠깐 좀 그 마음이 있어요. 이럴 리가 없어라는 마음이 1%가 지금 제가 있거든요. 기사나 잠깐만 닿네요.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과반을 넘는 59%가 아니고 서울 시민이 59명은 아니죠. 59%의 득표를 해서 네, 진짜 37.7%의 잠깐 마음으로 안 믿겠습니다. 우리 자 건배. 집에 계신 분들, 시청하고 계신 분들 자 건배. 오세요. 또 V하고는 사실 짜증나 죽겠는데 딴 걸 이렇게 마이크에 지분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는 뭐 현대 기술이면 이제 시간을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과 제가 늘 이분의 건강이 제 머리에 어리랍니다. 전 저보다 젊은 분의 건강이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되는 분이 흔치가 않은데 이마에 얹어놓고 할까요? 정수기 얹어놓고 할까요? 저 내일 출근 안 할 거고요. 혹시 신촌역 근처에 머리 노란 사람이 이런 옷 입고 쓰러져 있으면은 싫어서 근처에 어디 경찰서로 보내주세요. 되는 일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울지 말고 카메라 앞에서 울면 안 돼요.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일인가? 목이 메어서 이게 여러분 2021년입니다. 한국입니다, 여러분. 서울이에요. 자, 2020년도에 오세훈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하지만 돌아왔어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참.